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또 모든 시민 세력, 민주 세력, 야권이 또 연대를 해야 됩니다.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국민의 마음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걸 또 막아냅시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호남에서 바로 민주당이 호남당으로 국민의 눈에 비치지 않게끔 이 지역에 분명한 비판과 대안, 새로운 전국 정당에 싹이 쳐야 되고 나무가 자라야 되고 바로 그 역할을 국민 참여당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한나라당 집권 전략에 정권 재연장의 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엄중히 봐야 될 오늘 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왜 국민참여당이 광주에서 분명한 대안 세력으로서 견제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지난 2002년 3월 16일 바로 영주채권에서 광주 시민들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첫걸음을 떼게 했던 게 광주 시민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 그뿐만이 아니라 5.18 멀리는 통합 농민 혁명부터 광주 학생운동까지 필요할 때마다 시대가 요구할 때마다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광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제 무슨 선택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나라당을 5년 만에 정식시키는 그 선택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첫걸음은 뭐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절대 광주가 전남이 호남당의 볼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광주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 광주가 다시 정치혁명의 진앙지가 됐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다시 보여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국민참여당 광주시장의 창당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전국정당을 가고 지역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2,000명의 당원들이 모였습니다. 70%가 30대, 40대, 20대입니다. 어느 정당도,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도 이런 젊음과 열정을 가진 당이 없습니다.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오바마를 보십시오. 하토야마를 보십시오. 멀리 2002년 대한민국 노풍의 진원지가 뭐였습니까? 30대, 40대, 20대가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혁명적 반란, 유쾌한 반란, 즐거운 반란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참여당이 바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광주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다시 3월 16일에 그 정치혁명을, 그리고 12, 19의 그 영광과 성취를 다시 맛보는 그 시작을 광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시다. 그리고 오늘 참 눈이 왔는데도 많이 오셨다가 꼭 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유시민 주권당은 강연 끝나고 나면 싹 빠졌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유시민 주권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너무 좋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정말 또 이렇게 뵈니까 정말 참여정부에서 참여정부 첫 인사수석으로서, 인사보좌관으로서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사의 인사행정에 새로운 기호를 이뤘던 또 우리 정찬영 동지가 와 계십니다.
참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참 국민참여당, 특히 광주, 정말 그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고난의 행군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황세현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광주 동지 여러분들, 그 밤마다 눈을 부벼가면서 해왔던 그 열정, 노고, 이제 창당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주시당 창당을 진실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광주 전남이 연구인 관계로 묘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양계가 정치를 한다는데, 친노 신당을 한다는데, 그게 국민참여당이라던데 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왜 민주당을 하지 않고 국민참여당을 하느냐, 왜 야권 분열을 앞장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물어보는 쪽은 뻔한 답을 받고 물어보는데 저는 거기에 걸맞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윽박지르기식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당원 여러분들도 같은 처지였을 걸로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더욱 같은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올 여름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좀 촌스러운 제목인데요. 불멸의 희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서브 타이틀이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정치입니다. 출판은 11월 초에 이루어졌지만 원고 집필은 대통령님이 서가시고 연결식이 끝난 뒤부터 집중 집필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자료는 다 모아놨었죠. 저는 거기서 묘한 걸 느꼈어요. 진짜 묘한 걸 느꼈어요. 신기할 정도로 묘한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에 70곡지에 달하는 글을 적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신문기자 출신입니다만 신문 기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발로 쓰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한 꼭지 쓰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거짓말하고 잠을 일주일 잔 적이 있었어요. 어떨 때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집중력이 나온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덜 유명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 있는 분의 말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참고문을 봤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걸 다 봤어요. 단체도 관련해서도 보고 자료가 많습니다. 어디서 뭘 인용할지 몰라요. 그럴 때는 메모를 해놨는데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전문 저술가가 아니어가지고 어디다 메모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옛날에 글쓸 때 그랬습니다. 꼭 샤워를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샤워가 나면 생각이 들으니까.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딱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또 인용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묘한 걸 느꼈어요. 저는 유서를 정리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치 유서가 아닌 정책 유서를 정리했습니다. 5월 23일 아침 부엉이 가을로 가기 전에 썼다는 14줄의 글만이 대통령님의 유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퇴임 후 주요 기록이 모두 유서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14줄의 유서에 갇혀 있었다면 이렇게 국민참여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도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문서청진이라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신 국민참여당 동지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